안녕하세요.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겁지만 누군가의 가정이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동료, 친구들 중에서 뇌심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거나 사망을 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또는 주변 지인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 기록입니다. 환자분이 쓰러졌을 때,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 가족분이 왔을 때 병원에서 물어봐요. 이분의 지병이라던가 흡연이라던가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평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안타까운 게 가족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도 잘못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 이분의 건강 상태가 90이었는데 70, 60 정도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병원에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굳이 이야기를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 건데, 쓰러진 직후 또는 한 달, 두 달, 늦어도 3달 안에 행위들을 하시면 좋아요. 이 뇌심질환 같은 과로에 대한 부분 또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요. 절대적인 근로시간, 절대 양이 중요한데, 파악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 출퇴근 기록이 있겠죠. 교통카드 찍은 기록이 조회가 돼요. 기록들, 또는 회사에서 지문을 찍었다고 하면 지문들, 기록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는 거죠. 환자의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회사 통화 기록이라던가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던가 시간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저희가 하는 거는 환자분의 동료들을 만나요. 이분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가족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집에 가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때문에 힘들었는지 가족한테 알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친했던 동료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들을 공단에서 회사에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없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동료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공단에 요청을 해서 비공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했던 두 가지 경우에 비해서 앞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부검입니다. 우리가 뇌심질환으로 쓰러지자마자 발견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직접 사인에 대해서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 사인이 나오게 되는데, 화장실에 혼자 있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가서 확인이 됐을 때 사인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 미상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진입부터 큰 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부검을 할지, 경찰이 부검을 할지 물어봤을 때 마음이 아프니까 부검을 하고 싶어하는 가족분들이 없어요. 부검을 안 하고 지나갔을 때는 나중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장벽을 만나고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주장을 해서 승인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부검을 해서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재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위도 이런 회사 인사 담당자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동료들한테 얻을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얻을 수 있는 자료, 휴대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협조를 구했다가 회사가 엄청 방어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 재해자가 썼던 전산이라던가 출퇴근 기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동료들, 회사 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도움을 주지 말라고 한다던가 회사 자료를 유출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앞 단계에서 최대한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회사 협조를 구하는 거죠. 재해자분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 특징이 과로를 정말 많이 해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열에 한 2건, 3건 정도는 그래도 회사에서도 이분의 공헌을 인정을 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최대한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두고 마지막에 회사 협조를 구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저희가 뇌심질환 질병 사건을 할 때 쭉 진행하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초기에 이런 자료들 수집하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 한다고 하면 좀 슬프더라도 좀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추후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아래 번호로 편하게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탈한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였습니다.